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미레이 한국어 미래입니다. 오늘도 제 팟캐스트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한국의 인사말과 인사 문화인데요. 혹시 이번 영상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같은 주제의 토픽 3, 4급 레벨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분홍색 썸네일의 영상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바로 5, 6급 팟캐스트 1화인데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처음 하는 것이 바로 인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인사 문화를 먼저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고르게 되었답니다. 한국어 인사를 배울 때 제일 먼저 접하는 말이 바로 안녕과 안녕하세요일 거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언제 누구에게 쓰느냐를 잘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안녕하세요를 쓰는 경우입니다. 존댓말을 쓰는 사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회사 상사, 학교 선배, 처음 만난 사람, 나이가 많은 분, 그리고 아직 친해지지 않은 동갑이나 아랫사람에게도 쓰는 게 안전해요. 한국에서는 보통 안녕보다는 안녕하세요로 시작하는 관계가 훨씬 많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 예를 들어 저처럼 팟캐스트를 시작할 때, 수업을 시작할 때, 가게에 들어설 때 등등 무조건 안녕하세요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안녕을 쓰는 경우로는 먼저 반말을 쓰는 사이가 있죠. 바로 친한 친구, 가족, 그리고 내가 편하게 대해도 되는 동생이나 후배에게 쓰죠. 그리고 안녕은 정말 친근함과 편안함을 담고 있어요. 만약 어떤 한국인 친구가 여러분에게 먼저 안녕이라고 했다면, 아, 이 친구가 나랑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드라마를 보셨거나 한국에 와서 일하신 적이 있다면 동갑인 사람들끼리도 안녕하세요라고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친해진다고 해도 회사 동료끼리는 계속 안녕하세요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 차이가 조금이라도 난다면요. 무턱대고 안녕으로 바꾸기보다는 상대방이 먼저 우리 이제 말 놓을까요? 또는 미래 씨는 저한테 그냥 안녕이라고 해도 돼요. 라고 권유할 때 바꾸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를 상상해 봅시다. 이때는 어떤 인사말을 써야 할까요? 물론 안녕하세요도 아주 훌륭한 인사지만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만 쓰는 특별한 인사들이 있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건 정말 존경의 마음을 담는 인사예요. 뵙다는 보다의 높임말이죠. 비즈니스 미팅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분을 만났을 때 쓰면 가장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김철수 부장님,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첫 만남 인사예요.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동아리 모임에서 만났을 때 등등 아주 폭넓게 쓸 수 있어요. 뵙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예시로 저는 미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라고 인사할 수 있겠죠. 처음 뵙겠습니다. 말 그대로 처음 만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인사예요. 보통 처음 뵙겠습니다. 미래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와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아요. 깔끔하고 격식 있는 느낌을 주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인사를 상황에 맞게 섞어 쓰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서든 첫인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인사말들은 예의 바르고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희 유치원 시절이 흑역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학교나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나 서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시 만났을 때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까요? 사실 이럴 때는 식사하셨어요? 등과 같이 다른 인사 표현을 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몰라서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라고 했거든요. 한국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이걸 보고 어색하다고 느낄 거예요. 하루에 이미 한 번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면 두 번째부터는 목 인사만 해도 충분해요. 여기서 목 인사란 말 그대로 고개만 살짝 숙이는 인사예요. 말을 하지 않고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고개를 까딱 하거나 눈으로만 웃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또 만났네요. 반가워요. 라는 뜻을 담고 있답니다. 그럼 언제 목인사를 쓸까요? 같은 날 이미 인사한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번 마주칠 때, 먼 거리에서 인사가 어색할 때 등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전에 안녕하세요 했다면 오후에 또 만났을 때 또 안녕하세요 할 필요 없이 미소와 함께 가벼운 목인사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기본 인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번엔 다른 표현들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김대리 밥 먹었어? 네, 부장님, 방금요. 어머니,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종종 식사 여부를 묻는 것을 인사처럼 사용하곤 하죠. 왜 밥을 물어볼까요? 옛날에는 살기가 힘들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밥을 먹었다는 것은 안녕하고 별일 없이 지낸다는 것을 의미했죠. 또 한국 문화는 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밥 먹었어? 라는 말에는 네가 잘 지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애정 표현인 거죠. 그럼 언제 쓸까요? 주로 아침 인사 대신이나 점심시간 전후에 동료나 친구에게 많이 써요. 친한 사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정답게 물어볼 때도 많이 쓰여요. 나이 많은 어른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쓰기도 한답니다. 예시로 친구에게는 왔어? 밥 먹었어? 부모님께는 엄마, 진지 드셨어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밥 먹었어요? 라고 인사받았을 때 아니요? 라고만 대답하면 상대방은 조금 당황할 수 있어요. 아직 식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니요, 아직 못 먹었어요. 곧 먹으려고요. 라고 덧붙여주는 게 좋답니다. 자,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헤어질 시간. 영어로는 보통 굿바이 하나로 통하잖아요. 한국어로도 안녕, 잘 가, 처럼 짧은 말도 있지만 더 다양한 헤어짐 표현을 같이 볼게요. 먼저 나는 남아있고 상대방이 떠날 때는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면 돼요. 가다는 상대방이 움직이는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에 남아있고 동료가 퇴근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심히 가세요나 내일 봐요도 같이 쓰면 좋아요. 상대방은 남아있고 내가 떠날 때는 안녕히 계세요. 있다, 계시다는 상대방이 그 자리에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집주인에게 인사를 할 때 또는 퇴근하는 직원이 사무실에 남아있는 또 다른 직원에게 인사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모두 떠날 때는 다음에 만나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갈 때 쓰면 됩니다. 요즘은 사실 이 구분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안녕히 가세요. 로 통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가세요, 계세요 구분을 정확히 알고 쓴다면 더 좋겠죠? 마지막은 직장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건 이 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퇴근할 때 쓰는 인사로는 조금 적절하지 않아요. 수고하다는 노고를 위로한다 라는 뜻이 있어서 윗사람에게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가 더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식당 점원, 택시기사님처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수고하세요, 나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이게 일종의 보편적인 인사 문화예요. 자, 마지막으로 비언어적인 인사 방법도 알아볼까 하는데요. 고개를 숙이는 허리 인사,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악수나 포옹을 하는 나라도 많지만 한국은 고개를 숙이는 인사가 기본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굽히는 각도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변하기도 하는데요. 친구나 동료에게 하는 가벼운 인사는 살짝 까딱하는 목인사, 직장 상사나 선생님에게 하는 일반적인 인사는 허리를 15도에서 30도 정도 숙여요. 처음 뵙는 높으신 분에게 하는 공손한 인사는 45도 이상 깊이 숙입니다. 그리고 악수할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비즈니스 상황이나 격식 있는 자리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악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그냥 오른손만 내밀지 말고 왼손으로 오른팔 아래쪽을 살짝 받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존중과 공경의 의미예요. 상대방에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대접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인사말과 인사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인사문화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를 잘한다는 건 어디에서든 좋은 관계를 맺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서는 어떤 몸짓으로 인사하나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인사하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